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입니다. 오늘은 명제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거는 관계끼리 얘기하는 거 플러스 좀 어느 정도의 명칭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 집합 명제 부분은 명칭을 요 책에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화살표가 있는 이러한 방향에서 여기서 원래 있던 명제를 갖다가 P면 Q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요 두 개를 앞뒤를 바꿔본 게 이게 여기입니다. 앞뒤가 바뀐 게 여기예요. 화살표 방향이 바뀐 게 여기다. 근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조금 엄밀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앞에서 가정과 결론이라고 얘기했었죠. 앞에가 가정, 뒤에가 결론. 그래서 if P then Q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앞뒤를 바꾼 게 역. if q then p가 원래 있던 거에 여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게 참인지 거짓인가는 뒤에 게 참인지 거짓인가는 연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앞에 게 참인데 뒤에 게 거짓일 수도 있고 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긴 거는 몰라요, 여기 되는지. 그런데 요 대우는 앞에 거를 랑 뒤에 거를 뒤집은 것까지는 역과 비슷한데 여기 있는 것들을 갖다가 앞에 not을 붙였어요. if not q then not p 다 이 얘기입니다. 뒤에 게 안 되면 앞에 것도 안 된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원래 있던 거에 대한 대우라고 얘기를 하고, 대우는 원래 것과 참과 거짓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명제 역과 대우를 얘기하시오를 쓸 때 요 원래 있던 명제를 갖다가 화살표로 써주시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역 하면은 원래 있던 거에서 앞뒤를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냥 요 위에서 화살표만 거꾸로 쓰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네, 됩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읽어나가는 방향이 가정을 먼저 했을 때 결론이 나오는 이 방향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요 앞뒤를 바꿔가지고 써주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네가 돈을 주면 내가 500원을 받을게. 왠지 가정 저거 같은데, 만약에 내가 500원을 줬을 때 사탕을 사준다는 그런 명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내가 사탕을 주면 네가 500원을 받을게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이거는 그렇지, 가정과 결론이 바뀌었지. 근데 내가 500원을 받으면 네가 사탕을 주는 것을 전제하에 라는 이런 식으로 말이 좀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말의 표현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가정을 앞에다 쓰는 편을 추천을 드립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대우는 참과 거짓이 똑같아요. 원래 있던 거가 참이면 그 다음도 참.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거가 참이면 그 대우도 원래 있던 거가 거짓이면 그 대우도 거짓이 된다. 그래서 이거의 대우와 참거짓을 말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대우는 일단 원래 명제 쓰세요. x 소수 이렇게 쓰고요. 뭐뭐는 뭐뭐다 라고 이렇게 할 때 이거는 땡땡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x는 홀수이다 라는 이런 명제의 대우를 얘기하지. 대우는 이거는 x가 홀수가 아니면, 홀수가 아닌 건 뭐다? 네, 짝수요. 이런 거는 명칭에서 우리가 다 배웠죠. 그 다음에 소수가 아닌 건 네, 그렇습니다. 합성수입니다. 합성수인데 1과 합성수 이렇게 써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네요. 그래서 아니면 여기를 소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짝수인데 소수가 아닌 거, 이런 것들을 짝수인데 소수인 거를 생각을 해보면 앞에 거는 맞는데 뒤에 거는 아니다 라는 얘기가 들어가서 x가 2일 때 이런 경우를 성립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앞에 가정을 맞췄는데 뒤에 있는 결론이 틀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명제는 거짓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원래 명제도 대우와 참거짓이 같기 때문에 거짓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서 은근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받는 쪽이 필요 조건, 주는 쪽이 충분 조건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거는 받는 쪽, 그 화살표를 받는 쪽이 P를 이해해요. 그래서 이게 총을 쏘면은 맞는 쪽이 피가 흘린다 해서 뭐 이렇게 쓰는 책이 있는데, 총을 쐈다
피를 흘린다. 이렇게. 네, 요게 그 필요 조건이라는 거는 necessary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sufficient 어쩌고저쩌고 해서 앞에 게 넘어가기에 충분하고 받기 위해 필요한 그런 것이라고 좀 약간 그 영어적인 표현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의 언어적 해석과는 전혀 안 맞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명칭으로 그냥 그대로 외워두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만족시키는 이런 양쪽 화살표인 경우는 이거를 필요 충분 조건, 서로가 서로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 있는 진리집합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P이면 Q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P를 흘린 쪽이 좀 약간 더 자비로워요. 그래서 요거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와 라지 Q라고 했을 때 맞은 쪽이 더 넓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떡볶이를 아무거나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진짜 떡에다가 된장을 발라도 맛있다. 맛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스펙타클하게 드시는 분들을 갖다 뒤에 있는 Q라고 얘기를 하고 앞에 있는 P는 좀 약간 매운 거를 못 드시는 분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매운 거를 못 드시는 분들이 먹을 수 있는 떡볶이는 아무거나 드시는, 그러니까 먹성이 좋으신 분들이 드시는 그런 거, 그 분들은 항상 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건이 까다로우면 갈 수 있는 데가 더 적다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까다로우면 갈 수 있는 데가 더 적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를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이런 걸 얘기를 하기 위해선 이거는 1번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고 2번만 해볼게요. 2번 P면 Q이다를 써주기 위해서는 X가 2, X가 2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X가 2이거나 X가 2보다 크다라는 표현의 축약이죠.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를 했을 때 왼쪽에 있는 부분의 범위가 더 넓다, 자비롭다 이거지. 자비로우니까 P를 흘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더 넓으니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앞에 거를 P, 뒤에 거를 Q라고 얘기를 하자고 했으니까 P는 Q이기 위한 받는 쪽이니까 필요 조건. 네, 이와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명제의 역과 대우의 참거짓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2번만 해볼게요. x 플러스 y가 0보다 작으면 x가 0보다 작고 and 그 다음에 다시 쓸게요. and 이렇게 그 다음에 y가 0보다 작다. 둘 다 0보다 작다. 둘 다 음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은 요거를 갖다가 음수와 양수를 더했을 때 음수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음수의 절대값이 더 클 때. 예를 들면은 1 빼기 2와 같은 경우는 0보다 작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살표는 아직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거를 갖다 생각을 한번 해보면 1은 0보다 작지 않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은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는 요 1과 2라는 순서상 1,2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앞에 있는 조건은 만족을 하지만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을 하지 않는 이와 같은 경우가 된다. 그래서 범위를 갖다 주고 받게 되면은 왼쪽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게 더 넓어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 있는 거가 여기 있는 거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어떻다를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이런 경우에는 가능해요. 여러 가지 경우를 갖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거 화살표는 문제에 있는 거구나. 문제에 있는 거는 이와 같이 이렇게 쓰면 되는데 문제에 있는 이 부분 명제는 거짓인 발레가 존재하니까 거짓 이렇게 된다. 그럼 역은요? 역은 x가 0보다 작거나 y가 0보다 작다 라고 했을 때 화살표를 바꾼 부분인 요런 게 되겠죠. 이거는 참이 된다. 그러면 명제가 거짓이면 항상 역은 참일까? 그거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대응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3번이 아니지.
x가 2이고 이것도 다 되는 거네요. 여기랑 어느 한쪽에 포함이 되는 거네. 근데 이게 아예 포함이 안 되는 것들끼리 모으게 되면은 그 두 개는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x는 유리수. 유리수이면 무리수이다. 이건 거짓이죠. 이렇게요. 뭐 대우는 이 명제가 거짓이니까 거짓이 될 거고요. 왜냐면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닌 거를 갖다 얘기를 한 거거든. 그쵸? 그럼 반대로 역은 x는 무리수이면 x는 유리수이다. 이것도 거짓이 된다. 이런 식으로 역은 원래 거의 참 거짓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역은 우리가 원래 있던 명제를 갖다가 증명을 하는데 하등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명제의 역 대신에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는 대우 증명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조건, 충분조건, 이거는 서로가 서로의 어떤 화살표 방향이 속하게 되는지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까 떡볶이 얘기했을 때 조건이 까다로우면 필요조건이다. 조건이 까다로우면 갈 수 있는 떡볶이집이 적다. 그래서 충분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화살표는 이와 같이 쓰면 됩니다. 말은 이거는 내변의 길이만 같으면 되고 얘는 내변의 길이도 같은데 각도 같아야 돼요. 내각의 크기가 다 같은 사각형. 이거는 당연히 90도가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화살표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왼쪽으로 간다. 요거는 자주 쓰이는 거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2번은 xy가 0이란 얘기는 이거와 필요 충분 조건은 x가 0이거나 y가 0이다. 둘 중에 하나만 0이다. 0이 돼도 된다. 이거를 표현을 하는 거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 이거 할 때 물론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요게 있을 때 x는 0이고 y도 0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 같은 경우는 밑에는 안 돼요. 위에는 돼요. 왜냐면 y가 이미 0이기 때문에 x는 신경도 안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화살표는 이와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여기서 요 필요조건, 충분조건이 되게 되는 상수를 구하기 라는 거는 이제 이거를 범위를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라는 얘기는 P에 대한 진리집합을 갖다 라지 P라고 했을 때 라지 P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색칠 이만큼 라지 P 고정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A를 기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0은 여기 있을 거고요. A랑 마이너스 A랑 플러스 A랑 이와 같은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요렇게 쓰게 되면 여기 0을 기점으로 해서 좌우 대칭인 이만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작은 범위인 요 하늘색 범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거꾸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그럼 Q의 조건은 원래 거보다 더 자비로워야겠죠. 마음이 넓어야 된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쓰게 되면 여기 있는 이 A는 요거를 갖다가 색칠하는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플러스 A, 마이너스 A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이제 이 A가 요 2에 걸쳤을 때는 이와 같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포함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보다 살짝 작아지게 되는 순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번에 해당하는 조건은 A 값의 범위는 2일 때까지 된다. 2일 때까지 되면은 X는 2보다는 X란다.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괄호 1번과 괄호 2번이네.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P가 더 넓어야겠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것 중에 하늘색 방향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를 제일 작은 것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와 같은 요 정도 범위가 되려고 하면 A 값이 1일 때 그렇지. 1일 때 정확하게 딱 걸리게 된다. 1보다 좀 더 크면은 이 하늘색이 좀 더 넓어지기 때문에 1에서 걸리기 때문에 1보다 작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1일 때 딱 걸려도 괜찮기 때문에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A라는 것이 0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전제 조건을 요 위에다 써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 실수 A의 범위라는 거는 요 위에 단이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안 써도 이 문제 조건에 대해서 성립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좀 엄밀하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게 좀 더 좋기 때문에 이와 같이 쓰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진리집합을 갖다 제각각 모을 때 이러한 진리집합을 모으는 거는 이거를 하나하나 다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PQ, 예,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화살표가 P이면 Q이다라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써지는 거고, 요거를 진리집합으로 바꾸면 라지 P가 라지 Q에 포함된다.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1번 보시면 Q가 더 크니까 이건 흡수법칙이죠. 흡수법칙에서 요 1번은 됩니다. 왜 되냐? 안 되지. 작은 쪽으로 들어가죠. 교집합이 있을 때는 작은 쪽으로 모여지기 때문에 P로 쏙 들어간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P와 Q를 생각했을 땐 요거는 Q로 쏙 들어가게 되는데 요거를 U까지 된다라는 전제가 없죠. 요거를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긋고 그 다음에 이거는 두 개를 드 모르간으로 한번 해보면 동그라미 3번 P, C, 교, Q, C 이거는 P 합 Q의 여집합 이와 같은 형식으로 쓸 수 있고 P 합 Q는 요거는 흡수법칙에 의해서 더 큰 쪽으로 하니까 Q의 여집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P의 여집합은 아니니까 3번도 나가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Q와 P는 이만큼 Q는 이만큼 전체 집합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크게 이와 같이 써질 수 있는데 여기서 P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쪽 여기 Q에 속하게 되는 이 부분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공집합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있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나가리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사집합의 정의에 따라서 요거는 QC 교 PCC 됩니다. 이거는 차집합. 그 다음에 CC는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이거를 교환 법칙에 의해서 바꾸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차집합에 대한 정의를 쓰게 되면 P, 차, Q 네,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Q에서만 순수하게 속하게 되는 부분은 없다. P에서만 순수하게 속하게 되는 부분은 없죠. 그래서 이거는 공집합이니까 5번은 맞습니다. 네, 이제 바로 다음에 이어서 할 여러 가지 증명법에서는 이와 같은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뭔가 있을 때 이거랑 같다는 거를 사실 그림으로서 바로 설명을 할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서의 법칙을 이용해서 한 번에 한 커플씩 이렇게 벗기게 되는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토를 달아가면서 반드시 이와 같이 연습을 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